그래서 다음번 질문은 이제 그러면 두 번 결혼하는 사주냐. 인생이라는 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인생은 가변적이다 그런 거예요.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가변적이에요. 이제 운명학, 사주학뿐만이 아니라 크게 이런 이제 미래에 관한 것들을 전부 운명학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뭐 2번 결혼하느냐, 3번 결혼하느냐, 뭐 자식은 몇이냐, 이거는 사주 보고 알 수 없어요. 다만 기회는 지나가요. 늘상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2번을 결혼할 수도 있고 3번을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뭐 아이 11명 낳은 12명이 기록인가요? 12명, 13명인가? 이렇게 아이 많이 낳는 이제 부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이 몇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기회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 사주에 몇 번 결혼할 사주다, 딱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잡으면 뭐 2번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번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이혼 안 하고 그냥 계속 살 수도 있고, 이거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딱 뭐 2번 할 사주다, 뭐 몇 번 할 사주다, 이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요.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운이라는 건 기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결정을 짓는 거지, 딱 운명이 뭐 너는 뭐 할 사람이다, 또는 뭐 자식이 몇이다, 뭐 그런 얘기 많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사실은 뭐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 어떤 스님이 뭐 집을 지나가다가 탁발을 하다 지나가다가 뭐 이 집 애가 뭐 언제 죽게 생겼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는 뭐 무슨 장군이 될 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거 다 그냥 무용담이에요. 무용담, 지어낸 얘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연히 맞췄다 하더라도 이게 무용담화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무용담 많아요. 저도 쪽집게같이 맞춰가지고 그런 무용담 많아요. 이게 제가 유명해지고 막 누군가가 퍼뜨리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뭐 대단한 무용담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또 설령 그렇게 잘 맞춘 점쟁이라 하더라도 못 맞추면 소문 안 나고 그러면 그냥 묻혀버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좀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가변적이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이게 인간을 연구하고 운명을 연구하고 이게 저의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보다 많이 연구는 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운명이 이제 이 사람을 끌고 가요.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는 인생. 근데 묘한 거는 있어요. 묘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좀 근거는 없지만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특수한 운명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이가 왜 대통령이냐. 노무현은 이제 현대사회에 아주 이제 끔찍한 충격을 줬던, 한국의 현대사에 그런 큰 충격을, 좋건 나쁘건 떠나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아무렇게나 일어나겠느냐. 그러기에는 이런 이제 인류 문명 발전사,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런 이제 운명적인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는 좀 특이한 거는 있긴 있는데 딱 결혼을 몇 번 할 사주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주가 이혼한다 그러면 앞으로 또 기회가 오겠죠. 근본적으로 여자는 뭐 쉽게 얻어지는 사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이혼을 하기 쉽고 결혼을 하기 쉽고 이런 건 있어요. 이 사주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편제가 많아요. 편제가 3개씩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인성이에요. 이 사주는 인성이 정인이 2개, 편인이 2개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생활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가정을 많이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성이 많을수록, 인성이라는 건 정인이든 편인이든 살림살이를 말해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정 만들고 여기서 가정 만들고 또 여기서 가정 만들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아주 양반집에 아주 부잣집으로 태어났다면 2집, 3집, 4집 이렇게 살림할 수 있어요. 아주 현대에서도 뭐 큰 부잣집, 재벌집 뭐 2세다. 꼭 결혼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나 살림 냈어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살림 얘기 안 해도 왜 재벌집 회장님들 첩 많이 두잖아요. 젊은 애들, 여자애들.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월요일은 여기서 가. 화요일은 여기서 지내. 수요일은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본래 집은 여기 있지, 본처는 여기 있고, 자기 가정은. 여기다도 가정 만든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 가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는 내가 가정은 하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첩 두고 뭐 이게 계약해가지고 뭐 한 1년 살고 아파트 줄게 너도 1년 살고 아파트 너 줄게 1년 살고 너 아파트 줄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돈 많은 사람들 남자들 많아요. 이게 다 가정이에요. 이것도 가정, 이거 다 가정. 왜 그러냐면 여자는 항구고 남자는 배. 진리죠, 진리.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진리예요. 항구라는 건 고정돼 있어요. 정적이에요. 이거는 동적. 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서도 가정을 가져요. 남자는 가정이 원래 없는 떠돌이에요. 떠돌이. 남자는 배라는 말은 남자는 원래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여자는 항구라는 게 여자가 가정이고 혼자서 가정 꾸미고 있어요. 여자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쪽 항구 갔다가 A 항구 갔다가 B 항구 갔다가 남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주라는 거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가 가정이 하나라도 법이 아닌 비공식적인 여러 살림 둘 수 있어요. 근데 사주에 그러면 그게 인성이 혼잡할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인성이 혼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정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정을 만들었다 해체했다 만들었다 해체했다 이게 남보다 쉬울 거라는 뜻이에요. 인성이 혼잡하면.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인성 혼잡 정인 2개 편인 2개 아주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정인 2개 편인 2개 있는 사주는 아주 흔해요. 이런 사주들은 금방 가정을 만들었다 해체했다 만들었다 해체했다 이거를 자주 할 거고 또 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지나가요. 기회를 잡으면 가정을 만들고 해체하고, 이렇게 기회는 지나가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할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다 해가지고 뭐 결혼 여러 번 한다 보다도 인성이 많은 게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여러 번 결혼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재성이 많은 거를 볼 게 아니고 인성이 많은 거를 봐야 돼요. 이게 내가 가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항구인 거예요. 항구. 인성이라는 건 들락날락거릴 항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저기 가정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결행하면 재혼, 삼혼, 이게 그럴 기회가 많고 그렇게 또 잘 되고 그럴 뿐이지, 반드시 딱 결혼 2번, 3번, 뭐 또는 1번 딱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혼하면 또 기회가 오겠죠. 근데 기회가 와도 이 사주는 정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여자든 연애할 때는 좋아요. 연애할 때는 편인이에요. 연애는 편제로 하는 거예요. 남자일 때. 결혼은 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여자예요. 한 여자인데 연애할 때는 편제가 돼요. 결혼하고 나면 정제로 변신을 해요. 한 여자가.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 남자가 연애하는 여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결혼하려면 선물도 사줘야 돼. 비위도 맞춰야 돼. 응?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편제는 불편한 거예요. 남자가. 이 여자 아부 떨어야 되네. 이 여자 선물 사줘야 되네. 불편한 거예요. 편하게 막 하면 여자 도망가죠. 연애할 때. 그러다가 결혼에 성공했다. 이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씻을 물 떠와. 발 닦아줘. 막 하는 거예요. 이 매개체는 이제 돈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편제가 많아요. 그러면 연애할 여자는 많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자를 불편하지만 내가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선물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여자는 많다는 거예요. 편제가 3개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연애할 때는 좋아요. 연애 대상, 이게 다 편제는 내가 불편하지만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연애 대상. 연애할 여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림시킬 여자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뭐냐면 여자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돼요. 이거는 순전히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하게 이 남자한테는 여자가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하고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게 이 남자한테 걸리는 여자는. 그래서 이거는 뭐 100% 남자만의 문제다라는 건 아니에요.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예,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무슨 일을, 이제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할 수 있냐면, 수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인성이 다 수 아니에요? 인성이 다 수인데, 이제 수가 많은 사주들은 이제 금융 분야, 투자 분야, 이런 쪽에 이제, 일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 쪽. 컴퓨터라면 보안 쪽.
저는 다른 살 같은 거는 보진 않아요. 살. 이런 건 살은 근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육친과 간지라는 이제 두 개의, 이게 뭐냐면 음양오행의 근본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원리.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직접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각종 이제 사주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각종 12신살, 뭐 12운성, 뭐 격국과 용신, 뭐 그 외에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음양오행을 직접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 시각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요 시각 가지고. 근데 저는 음양오행을 직접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더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근원적인 문제. 제가 옛날에 컴퓨터를 할 때, 제가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엔지니어였는데, 벌써 한 20년 된 얘기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될 때, 90년대 초, 제가 컴퓨터 언어를 뭐를 했냐면 어셈블리를 했어요. 어셈블리. 이게 기계어죠, 기계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계어예요. 이건 인간의 언어로 해석을 못해요, 어셈블리어는. 그 다음에 베이직을 했어요. 베이직은 컴퓨터 언어 중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 있어요. 이 인간의 언어에 가장 가까워요. 인간 언어. 두 가지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뭐 C 언어도 있고 뭐 파스칼도 있고 많았죠. 근데 이 기계어가 뭐냐면 간지론이에요. 사주학으로 말하면 간지론. 음양오행을 직접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언어가 뭐냐면 가장 고차원의 레벨에서 해석하는 거고, 이게 육친론이고. 그래서 간지론은 가장 음양오행을 직접 해석하는 거고, 육친론은 가장 상위 레벨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완벽해요. 컴퓨터 할 때도 이 두 가지 가지고 완벽하게 했었어요. C는 이 중간에 존재했죠. C 언어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컴퓨터 할 때도 어셈블리어를 하고 베이직을 했더니 사주학에서도 간지론하고 육친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신살 같은 거, 무슨 살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각종 살, 괴강살이나 뭐 여자들을 백호살 많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막 걸려요. 전체 살이 한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막 걸려요. 그래서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살 가지고 이 살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무슨 쌀이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런 수단밖에 안 돼요. 살은 해석을 해야 돼요. 운에 대한 해석. 그래서 저는 살 가지고는 안 봐요. 맞지 않나요? 공방살이 있다.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되려면 뭐 공방살 뭐 이런 게 있으면 과부가 된다 그러는데, 과부 아닌 사람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 같은 거에 의지하면 못 맞춰요. 딱 살만 들여다보게 되니까 안 맞아요. 사주 가지고 맞추려면 음양오행의 원리를 직접 해석하고, 그 다음에 육친론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인간의 일로 해석을 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요. 이제 이 남자분이 그럼 무슨 일을 잘하느냐, 그거를 이제 볼게요.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수기운이 많아요. 이 인성 때문에.
인성이 전부 이제 계수와 임수가 이게 네 가지죠. 그럼 이 수기운이 뭐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 투자, 그 다음에 컴퓨터 쪽, 컴퓨터의 보안, 이제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편제가 3개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게 결국 투자해가지고 대박나자 이런 쪽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빠진다면 도박. 이런 쪽으로 일하기 쉬운 사주인 거예요. 컴퓨터 보안 쪽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일을. 왜 컴퓨터 보안 쪽이면은 해킹 같은 거. 이런 쪽 일을 하기 쉬운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런 쪽의 일이 자기도 모르게 사주는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무슨 일 하나요? 물어본다면 금융 분야, 또 투자 분야, 보안 분야.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컴퓨터, 해킹이나 컴퓨터를 잘한다면 뭐 이런 쪽의 일을 하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기운이 이런 쪽이냐? 이거 이제 수기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수에 대한 의미. 이제 이것은 사주학이다를 읽어보시면 수기운이 왜 이런 쪽의 일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이것이 사주학 같은 사주학이다를 보시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주식 같은 거 하기 쉬운 사주예요. 또 부동산 투자 사업 뭐 이런 거 있죠. 경매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맞아요. 경매 같은 것도 부동산 경매, 주식 투자나 부동산 경매 뭐 이런 것도 잘 맞고,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한다 그러면 편관 때문에 이제 외국 주식 이런 거 하기 쉽고, 이 편관은 이제 외국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일을 해도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이 사주는 편관이 강해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또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대운을 보면 이 사주가 이제 35세부터 39세까지가 이제 비견운이에요. 이 비견운이 뭐냐면 이게 참 가장 해석이 어려운 게 비견운이에요. 비견운과 편관운. 어려운 게 그 사주의 육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비견과 편관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참 오묘해요. 어려워요. 애매하고 움직임이 드물어요. 굉장히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비견운은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다. 별일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은둔을 하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딱히 별일이 없고 대신에 은둔, 폐쇄적 생활, 이거 하기 쉬워요. 이 비견운은 은둔이나 폐쇄적 생활. 그래서 뭐 맨날 집에만 있다든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이 많지 않아요. 비견운은. 겁재는 반대예요. 대외적 활동이 막 폭증을 해요.
근데 비견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그렇다고 뭐 딱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일은 없는데, 은둔적이고 좀 폐쇄적이고, 이렇게 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비견운이. 근데 지금 이제 35세부터 39세 이제 들어왔는데, 비견운이 있기 때문에, 딱히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뭐 뚜렷하게 하는 건 없을 거다 그런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혼자 있겠다든지 폐쇄적으로 좀 이렇게 세월을 보내기 쉬워요. 39세까지. 좀 문제이긴 해요. 이 대운이. 그러면서 이제 수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뭐 혼자서 주식할래 뭐 이러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취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보기보다도 대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이제 35세부터 39세가 비견이기도 하고 이게 천간으로는 갑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는 갑이 없어요. 일간이 뿌리를 못 내렸어요. 얘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이 옆에 있는 비견이 내 동료가 되는데 인간이 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허망. 이 지금 비견 대운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거쳐서 사람에 대한 허망과 사람에 대한 허망을 느끼기 쉬운 사주예요. 이 사주가. 왜냐 그러면 이 천간에 비견이 떠 있는 거는 항상 동기간이나 형제거나 이렇게 친구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뿌리가 없으면 내가 처분권이 없어요. 즉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내 주위에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나 동기간이나 형제거나 뭐 이렇게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뜻대로 다룰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배신을 잘 때려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럼 나는 허망으로 끝나기 쉬운 거예요. 인간에 대한 허망이 있어요. 이 사주가. 그런데 특히 35세, 39세에 비견이 들어왔어요. 천간으로. 이게 천간으로.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허망할 사람이 또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허망할 사람.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이 허망한 존재가 또 들어왔으니까 내 주위에는 허망한 사람만 있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운을 보면 내년이 이제 갑오년이에요. 요러면 또 달라지죠. 뭐냐면 이제 내년이 갑오년인데 그러면 이제 인오술 삼합이 걸리잖아요. 인오술 삼합이 걸리는데 인이 무, 병, 갑이라는 뜻이에요. 갑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나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또 얘도 내려오고 이러면 이게 처분권이 돼요. 근데 이 처분권은 뭐냐면 사람을 내가 이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면 일간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간이 내려오면 이제 고집을 피워요. 고집. 내 뜻대로 뭘 해보는 운이 들어와요.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이게 비견이잖아요.
비견이 들어와서 편재를 다스리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사람, 이렇게 일간이 없는 사람이 일간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편재에 관해서 내가 다스리려고 편재에 관한 뭐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구직, 이직, 이혼, 연애, 이런 일들을 일으켜요. 재성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운이 가보년이니까 만약에 올해 취직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 이직을 할 수 있고, 또 여자의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편재, 재성을 다스리니까. 또 부인에 관해서 또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이제 그래서 내년이 이제 이게 좌우충이 걸리잖아요. 부인에 대해서도 내가 처분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부인에 대해서 에이 여자 버릴래. 이제 이런 처분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이혼이 되는 운이에요. 만약에 처분권이 없다. 이제 이 일간이 뿌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평상시 갑이 내년 같은 때나 이제 오지 평상시에는 안 올 거 아니에요. 다른 해운에서는. 이러면 부인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거예요. 일간이 내가 내려와야 재성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부인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평상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쫓아버린다든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돼요. 부인을 쫓아버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부인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뿌리가 내리면 에이 여자 버릴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년이. 예,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재물복은 좋아요. 재물복은. 왜 재물복이 좋냐면 일간이 뿌리가 없는 사람, 재물복 나쁜 사람을 못 봤어요. 기본 재물복 좋아요. 기본 재물복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사주 많이 봤는데 일간 없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못 봤어요. 기본 재물복은 좋아요. 다 먹고 살아요. 네,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